로봇이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구글이 지금 이걸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걸 넘어서 스스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심지어 계획까지 세우는 그런 로봇의 등장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첫째, 도대체 로봇은 왜 그동안 생각을 못했을까?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요. 그리고 구글이 어떻게 로봇에게 똑똑한 두뇌를 선물했는지, 또 이 똑똑해진 로봇이 그럼 대체 뭘 할 수 있게 됐는지,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를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로봇은 따를 뿐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우리 로봇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공장에서 정해진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건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죠. 근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만약에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거나 우리처럼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 이런 건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왜 로봇은 갑자기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뭘 해야 할지 모를까? 이게 진짜 오랫동안 로봇공학의 가장 큰 숙제였어요. 정해진 프로그램, 그 스크립트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속수무책인 거죠. 그런데 바로 구글이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예전 로봇들을 생각해보면 확 와닿아요. 예를 들어서 ER1.0 같은 이전 모델 말이죠. 이런 애들은 종이접기나 지퍼 열기처럼 딱 한 가지, 간단한 명령은 잘했어요. 근데 여러 단계를 미리 계획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야지 라던가 아니면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을 때 계획 수정? 이렇게 행동을 바꾸는 능력? 이런 건 아예 없었던 거죠. 바로 여기서 진짜 혁신적인 도약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구글 딥마인드가 해답을 딱 들고 나온 겁니다. 뭘로요? 바로 로봇공학만을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설계된 새로운 AI 모델들로 말이죠. 이 새로운 기술의 핵심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체화된 추론, 영어로는 embodied reasoning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AI가 이제 그냥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우리 사람처럼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복잡한 계획을 스스로 세울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야, 바로 이게 로봇을 차원이 다르게 똑똑하게 만드는 비밀 병기인 거죠. 자, 그럼 이 똑똑한 두뇌의 공식 이름은 뭐냐? 바로 제미나이 로보틱스 1.5입니다. 네, 바로 이 새로운 모델들이 로봇의 지능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 이번 혁신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 진짜 기가 막혀요. 어떻게 하냐면 생각하는 역할이랑 행동하는 역할을 아예 딱 나눠버렸어요. 두 개의 전문 모델로요. 자,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먼저 1단계, 두뇌 역할을 하는 ER1.5 모델이 있어요. 얘가 먼저 목표가 뭔지, 주변 상황은 어떤지 쫙 스캔하고 오케이, 계획은 이거야 하고 논리적인 계획을 딱 세웁니다. 그럼 2단계, 몸 역할을 하는 로보틱스 1.5 모델이 그 계획을 딱 받아서 알겠습니다 하고 실제 팔다리를 움직이는 아주 정밀한 동작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와, 진짜 두뇌랑 몸이 완벽하게 협업하는 거죠. 환상적이지 않나요? 자, 그럼 이론은 알겠고 그래서 이 똑똑해진 시스템으로 대체 뭘 할 수 있는데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아주 흥미진진한 실제 사례들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젠 로봇이 그냥 물건 주워서 옮기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에 있는 로봇이 빨래를 보고는 이건 흰 옷, 저건 색깔 옷 하면서 알아서 분류를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일 날씨를 확인하더니 비 오네? 하면서 여행 가방에 우산을 싹 챙겨 넣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추론이 이제 진짜로 가능해진 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수많은 능력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요. 로봇이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정보, 즉 프로그래밍 된 것 너머에 있는 외부 세계의 정보에 접근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와, 이건 진짜 놀라운 순간이에요. 로봇한테 이거 좀 버려줘 했더니 얘가 갑자기 잠깐, 우리 동네 재활용 규칙이 뭐였지? 하면서 스스로 인터넷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규칙을 딱 찾아내고 거기에 맞춰서 폐기물을 정확하게 분류한다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외부 정보가 꼭 필요한 이런 현실 세계의 진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에이, 그냥 보여주기용 아니냐고요? 성능이요? 객관적인 수치로도 이미 증명이 끝났습니다. 로봇의 추론 능력을 테스트하는 15개의 산업표준 벤치마크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 새로운 모델이 압도적인 최고 점수를 기록했어요. 그냥 이전 모델보다 나은 수준이 아니라 오픈 AI의 최신 모델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까지 다 제쳤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어요. 뭐냐면 이 똑똑해진 두뇌가 딱 한 종류의 로봇 몸에만 갇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동작 전위, motion transfer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똑똑하게 훈련시킨 AI 두뇌가 있잖아요. 이걸 완전 다른 종류의 로봇에다가 말하자면 이식하는 거예요. 그래도 추가 훈련이 전혀 필요 없이 원래 하던 걸 바로 해낸다는 거죠. 와, 이건 이 기술을 얼마나 널리 다양하게 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확장성이랑 범용성을 그냥 폭발적으로 높여주는 부분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AI 두뇌 하나를 가지고 저기 공장에서 쓰는 단순한 로봇팔도 조종하고 또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 아폴로도 조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소프트웨어만 옮기면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물론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발전이죠.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거든요. 앞으로는 또 어떤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글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았다고요. 예를 들면 그냥 사람이 하는 행동을 슥 보기만 해도 로봇이 그걸 따라 배우는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훨씬 더 섬세하고 정교한 정말 사람 손 같은 그런 움직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또 안전하게 작동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숙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기술의 현재를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봇이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심지어 모르는 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배우기까지 한다. 이런 시대가 정말 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로봇에게 어떤 일을 가장 먼저 시키고 싶으세요? 이 기술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상상만 해도 정말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